오늘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도 필요 없고요. 코딩 시험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펠리컨 한 마리, 그리고 자전거 한 대. 자전거를 타는 펠리컨의 SVG를 만들어라. 이 한 문장만 던지면 됩니다.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펠리컨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전동 킥보드와 배수구가 합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개월 뒤 같은 프롬프트를 최신 모델에 입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펠리컨입니다. 자전거도 맞습니다. 심지어 발로 페달까지 밟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21개월 동안 AI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중국의 문샷, AI가 공개한 키미 K3에 실제로 입력한 명령입니다. 프롬프트는 단 10단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키미 K3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총 16,658개의 출력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13,241개가 추론 토큰이었습니다. 펠리컨 한 마리 그리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비용은 약 25센트. 지금까지 나온 펠리컨 가운데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펠리컨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꽤 훌륭합니다. 부리와 목주머니가 있고 자전거 프레임도 그럴듯하고 발은 페달로 내려갑니다. 도로, 구름, 태양, 모션 라인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만 복선처럼 깔아두죠. 현재 키미 K3는 아레나 AI의 프론트엔드 코드 아레나에서 클로드 페이블 5를 제치고 1위인데 유난히 잘 나온 이 펠리컨과 실제 프론트엔드 디자인 실력 사이에도 정말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보너스 테스트도 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다시 키미 K3에 보여주고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빨간 목도리부터 도로의 흰색 점선, 풀밭의 작은 꽃까지 꽤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즉, 이 펠리컨 한 마리로 코드 생성, 공간 구성, 비용, 출원량, 이미지 인식까지 한꺼번에 살펴본 겁니다. 시간을 2024년 10월 2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만든 사람은 장고 공동 창시자이자 LLM 도구 개발자인 사이먼 윌리슨입니다. 그는 모델을 비교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기존 벤치마크 숫자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 자신만의 테스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택한 대상이 왜 펠리컨이었느냐? 첫째, 본인이 펠리컨을 좋아했습니다. 둘째, 당시에는 자전거를 타는 펠리컨 SVG 같은 이미지가 인터넷에 거의 없었을 테니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 그대로 베껴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첫 번째 이유와 그나마 과학적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클로드, GPT, 제미나이, 라마 등 16개 모델에 정확히 같은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떤 모델은 펠리컨 부리를 바나나처럼 그렸고 어떤 모델은 바퀴 두 개 사이에 정체불명의 회색 덩어리를 올렸습니다. 어떤 그림은 코드 주석에는 분명히 자전거 프레임, 펠리컨 몸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렌더링된 그림에는 자전거도 펠리컨도 없습니다. 모델이 자기 작품에 붙인 설명과 실제 작품 사이의 간극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SVG는 이미지 파일인 동시에 코드입니다. 원을 그릴 때는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지정하고 선과 곡선은 경로와 좌표로 표현합니다. 여러 부품을 그룹으로 묶고 앞뒤 순서와 회전 중심도 코드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텍스트만 출력하는 LLM도 SVG 코드를 쓰면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를 타는 펠리컨이 터무니없이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자전거부터 어렵습니다. 바퀴 두 개만 그린다고 자전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프레임, 안장, 핸들, 페달, 체인이 구조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펠리컨도 어렵습니다. 오리와 구별되는 긴 부리와 목주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날개, 몸통, 다리의 비율도 맞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건 타고 있다는 겁니다. 펠리컨이 자전거 옆에 서 있으면 실패입니다. 자전거 위에 둥둥 떠 있어도 실패입니다. 발은 페달에, 날개는 핸들 쪽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모델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펠리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자전거의 구조를 알아야 하며 두 물체의 공간적 관계를 코드 좌표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단순한 그림 대회가 아닙니다. 모델 머릿속에 사물의 형태와 공간 관계가 얼마나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2024년 말의 펠리컨들은 대체로 원과 선의 집합이었습니다. 아마존 노바는 회색 덩어리를 만들었고 라마 3.3은 세면대 같은 물체를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크리스마스, 딥시크 V3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새처럼 생긴 무언가와 자전거처럼 생긴 무언가가 같은 화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딥시크 R1은 더 나아졌습니다. 펠리컨도 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다만 펠리컨이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 아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흔들었지만 페달은 밟지 못했습니다. 2월에 클로드 3.7 소네트는 아주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펠리컨의 체형이 자전거에 맞지 않자 자전거 위에 작은 자전거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문제 위에 문제를 쌓았습니다. 3월에는 가격과 품질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오픈AI O1 프로의 펠리컨은 약 88센트가 들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미나이 2.5 프로는 약 4.5센트로 훨씬 그럴듯한 펠리컨을 만들었습니다. 4월의 GPT 4.1 계열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법 괜찮은 결과를 만들었고 O3에는 약간 사이버펑크적인 예술성까지 생겼습니다. 5월에는 클로드 소네트 4, 오프스 4, 제미나이 2.5 프로가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한눈에 펠리컨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사이먼은 이때 34장의 펠리컨을 전부 1대1로 붙였습니다. 가능한 조합 560개를 만들고 GPT 4.1 미니에게 둘 중 더 좋은 그림을 고르게 한 뒤 엘로 점수까지 계산했습니다. 당시 1위는 제미나이 2.5 프로 프리뷰, 그 다음은 또 다른 제미나이 2.5 프로 프리뷰, O3 클로드 소네트 4 순이었습니다. 농담으로 시작한 테스트가 정말 리더보드까지 갖게 된 겁니다. 이게 LLM의 프론트엔드 디자인 실력이냐?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SVG를 잘 만든다는 건 단순히 태그 문법을 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레이아웃, 비율, 정렬, 계층, 색상, 그룹, 변형, 애니메이션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버튼과 카드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그것들을 실제 화면에서 보기 좋고 구조적으로 올바르게 배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모델이 코드로는 발을 페달에 배치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그림에서는 발이 허공에 떠 있다면 복잡한 UI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존재하지만 정렬이 틀어지고 애니메이션의 회전 중심이 잘못되고 화면 밖으로 날아가는 식이죠. 실제로 GLM 5.1은 훌륭한 SVG와 CSS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지만 애니메이션을 실행하자 펠리컨이 화면 왼쪽 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테스트를 프론트엔드 실력의 완벽한 점수표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코드와 시각적 결과를 연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축소판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GLM 5.2가 아주 훌륭한 펠리컨을 내놓습니다. 자전거 프레임이 제대로 연결돼 있고 바퀴와 페달이 회전하고 펠리컨도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실행해도 눈알이 떨어지거나 펠리컨이 화면 밖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GPT 5.6과 클로드 페이블 5의 펠리컨보다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GLM 5.2가 이들보다 종합적으로 뛰어난 모델일까요? 사이먼의 답은 그건 아닌 것 같다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심도 듭니다. 이제 AI 연구소들이 펠리컨 테스트를 알고 있고 아예 여기에 맞춰 모델을 훈련하는 것 아닐까? 실제로 2025년 구글 I/O 무대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는 펠리컨이 아주 잠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연구소 사람들도 이 농담 같은 테스트를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먼은 특정 펠리컨 프롬프트를 겨냥해 모델을 사전 훈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결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발이 페달에서 떨어지고 자전거 프레임이 무너지며 펠리컨이 오리나 거위처럼 변하는 결과가 꽤 자주 나옵니다. 다만 제미나이처럼 동물이 탈 것을 타는 조합 전반을 연습했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연구소가 이 테스트를 안다는 것과 이 테스트에 맞춰 모델을 훈련했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GLM 5.2에 전동 스쿠터를 타는 버지니아 주머니즈를 요청하자 결과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펠리컨 하나에는 강한데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실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프론티어 모델 사이에서 펠리컨 품질과 종합 성능의 상관관계는 이제 상당 부분 끊겼습니다. 초기에는 모델이 기본적인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했다면 이제는 대부분 기본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테스트는 이제 쓸모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 새로운 모델을 실제로 실행해봤다는 영수증입니다. 펠리컨 결과가 있다는 건 API든 로컬 모델이든 직접 프롬프트를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둘째, 비용과 추론 성향이 드러납니다. 클로드 페이블 5는 추론 강도별로 약 9.7센트에서 72센트가 들었습니다. GPT 5.6은 18가지 조합에서 약 0.71센트부터 48.55센트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셋째, 유효한 SVG를 출력할 수 있는지와 기본적인 기하, 공간 감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에서 실행되는 작은 로컬 모델을 볼 때는 아직 꽤 유용합니다. 넷째, 서로 다른 회사의 모델을 억지로 줄 세우기보다는 같은 모델 계열의 세대 변화를 보는데 좋습니다. 키미 K.5에서는 페달이 프레임과 떨어져 있었지만 키미 K3에서는 펠리컨과 자전거의 결합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펠리컨 하나만으로 모델 전체의 지능을 판단할 수는 없어도 같은 가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꽤 잘 보입니다. 그래서 펠리컨 테스트는 엄밀한 벤치마크가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도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호출하는지, 긴 작업을 끝까지 수행하는지,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다루는지는 전혀 측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줄짜리 프롬프트로 모델의 코드 생성, 공간 감각, 디자인 취향, 비용, 추론 성향을 동시에 구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는 순간 판단하고 비교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펠리컨도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2025년에는 둘 다 있었지만 서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2026년에는 펠리컨이 자전거를 타고 바퀴가 돌고 목도리까지 휘날립니다. AI의 발전을 이렇게 쓸데없이 완벽하게 보여주는 테스트가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이먼 윌리슨의 진짜 장기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AI 연구소들이 이 테스트를 의식해서 몰래 펠리컨을 훈련한다면 그는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여러 AI 기업을 속여 막대한 연구비를 쓰게 한 뒤 언젠가 완벽한 자전거를 타는 펠리컨을 얻는 것. 그게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라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AI에도 이 문장을 그대로 입력해보세요. 제가 요즘 책 집필 때문에 업로드가 좀 뜸했었는데 이번 달 안으로 탈고할 예정입니다. 책 집필이 끝나면 폭풍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